요란한 인수위 없는데도 초기 국정 운영이 지금 이제 뭐 혼란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 속사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청와대 직원들이요 오늘 점심 초대를 받았죠. 대통령 오찬 연락이 오니까 에이 그런 못 믿어. 아이 무슨 대통령이 점심을 하자고 그러죠. 거짓말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초기 국정 운영 혼란 없이 척척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평입니다. 인수위도 없는데 문재인 인사 호평, 좋은 얘기를 듣는다 그런 말이죠.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뭐 자기 사람이 아니고 흑수저 공무원을 발탁했다. 또 본관 아닌 비서동에서 업무를 하기로 했죠. 그리고 참모들과 소통, 토론하는 모습이 아마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민관 구내 식당에서 청와대 직원들과 오늘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고 깜짝 놀란 거죠. 진짜로 초대했네. 북핵 사드 위안부 해결을 위한 전화 외교가 시작됐고 주변 4강 특사로 외치의 시동을 걸었다. 그야말로 외치는 아주 퀵 스타트를 한 것 같아요. 준비된 대통령,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첫 민생 행보로 비정규직 없는 일터,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 거죠. 인천공항에서 인천공항을 찾아가서 일자리 챙기기도 본격화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대통령과 점심 하자 이렇게 이제 일정을 알리니까 청와대 직원들이 설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한 공무원이 오늘 대통령과 같이 식사하게 됐어요. 참석들 하세요. 그러니까 기술직 공무원들은 오늘 초대한 거죠. 30분 동안 에이 장난하는 거야. 에이 거짓말 아니야. 서로 이러고 확인을 했다는 거죠. 윤영찬 홍보수석이 아니고 이제 국민소통수석이죠.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서 여민관에서 대통령과 직원들이 같이 오찬을 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한다. 진짜인가요? 그리고 청와대 직원들이 대통령과 오찬 연락을 하니까 못 믿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들, 이분들은 이제 대통령 바뀌어도 계속 근무를 하는 분들인데 소통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직원들이 감격스러워하는 거 보면서 문 대통령께서 점심 같이 한 것은 참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서영호 소장부터 답변 시작하시죠. 네, 제가 볼 때는 오죽하면 저럴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동안 비정상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비선 손님들은 프리패스하고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대통령 관저에서 얼굴 보기도 힘들고 청와대 실장, 비서실장이나 수석들도 대통령 대면도 못하는데 직원들의 저는 반응은 당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문재인 신임 대통령이 조금만 변화를 줘도 그 변화 폭이 훨씬 더 크게 와닿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김능구 대표님으로 갑니다. 당연한 게 뉴스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지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죠, 지금 예. 기대가.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네. 이 기술직 공무원들은 많은 대통령들하고 근무를 해봤을 건데 그렇죠. 다른 대통령들도 이런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해요. 제가 볼 때는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한 격 파괴를 갖다가 네.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계시다. 우리가 첫날에도 다 봐왔잖아요. 예.
가시다가 어떤 길가에서 내려서 네, 내려가지고.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예. 또 자기가 줌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주고 그게 이전에는 우리나라 그 경호의 관례상 거의 허용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과 국민과의 어떤 거리를 네. 굉장히 그 파괴를 하고 있다. 예. 예, 이런 측면에서 네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긍정 평가도 예. 80%가 넘게 받고 있고 예. 하여간 지금 이 소통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 이 기조가 예.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되길 바랍니다. 예, 김영주 전 의원님으로 갑니다. 예, 아무래도 청와대 직원들이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 기간 동안에 말기 동안에는 마치 죄인처럼 생각해 왔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 특별히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점이 기살리기도 있고 네. 또 하건 실제 직원 식당이 얼마나 맛이 좋은가도 하고 네. 일반적으로 저도 방금 처음 봤습니다마는 보통 저런 부분은 대통령이 퇴임을 얼마 남기지 않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세리머니거든요. 예. 자기 직원들을 마지막으로 식당에 하는데 벌써 이제 그런 차례를 우리가 왔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 왔고요. 그런 예. 의미에서 정말 앞으로 그 광화문 시대를 맞이하면서 같은 직원들과 조금 기살리기를 하는 예. 그런 시동을 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기술부라 그러면 무슨 공무원인가 할 것 같아요, 이종호 시장님. 뭐 조리라든지 수송부, 예, 시설부. 그렇죠. 그 조리부? 시설, 전기 같은 거, 배선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시설부. 외부에 맡길 수가 없잖아요. 청와대는.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 그것도 다 기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 사람들이 계속 해야 돼요. 그렇죠. 계속 해야 되죠. 그래서 네. 이 특별히 공채를 해서 아. 왜 우리가 늘공 어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별정직 공무원들은 다 어공이지만 늘 공무원으로 거기 이 청와대에서 재직하는 예. 분들을 지금 일컫는데 관람부 직원도 들어가 있네요. 관람부. 아, 그렇죠. 네. 이 관람하는 네, 국민들 네, 네. 앞에서 그 국민들이 왔을 때, 예. 자, 저는 오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예. 말을 바꿨어요. 네. 말을 바꾼 게 오전에는 위민관은 그대로 둔다고 했는데 예. 오후에 그 방침이 바뀌었다. 여민관으로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이제 기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저도 순간 헷갈렸다니까 읽다가. 그렇죠. 이게 위민관이 입에 익어가지고.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여민관이었죠. 네, 이름이. 네. 그런데 이 기술직 공무원들과 만난 건 그야말로 위민에서 여민이 아니겠느냐. 뜻 자체가 백성을 위하는 것 하면은 완전히 이 뭔가 주체가 있잖아요. 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이런 뜻이지만 여민이란 건 백성과 함께 더불어 한다 이런 동격이다? 격이 없다? 그렇죠. 그런 뜻으로 아마 해서 기술직 공무원들을 예. 만난 것 같고 한 가지 아쉬운 건 예. 오찬에 초청을 하면 예. 그래도 조금 더 평상시에 늘 먹는 게 아니라 좀 다른 거를 내놓으셨으면 어땠을까? 굳이 꼭 꼭 좋은 일에 시비를 걸어야 누가 기자 아닐까 봐. 네, 아이, 거기까지 참나,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네. 언제 한번 또 초대되면 맛있는 거 달라고 그랬어요. 예. 예. 기자들이 요새 그렇게 바쁘다면서요. 청와대 출입하면서. 뭐 예전에 뭐 뉴스가 연락을 쏟아져. 아무리 해도 연락이 안 되는데.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데다가 기자들한테도 기자 회견하면서 더 물으라고 전에는 뭐 그냥 끝나고 가버리잖아요. 쏜살같이 더 물어보면 서훈 국정원장은 다음에 만나기도 힘들 텐데 더 물어주세요. 네. 뭐 물을 거 없습니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기자들이 바쁘겠죠. 예.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 행보가 첫날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야당 당사를 자적한 것 자체도 파격 행보고 그 저는 당연한 행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서 다짐을 한 게 하나 사실 너무 있어요. 당연한 건데. 이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니, 그럼요. 5년 내내 하겠다고 당연히. 했는데 이번에 그 기술직 네. 또 뭐 내가 들으니까 수송 뭐 이런 수송 시설 조리 네. 관람부. 말하자면은 뭐 좀 하급직 공무원들과 네, 그런 그 식사 행사가 예.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면 절대 안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아마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만우절 지난 데가 언젠데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우절이나 그렇게 거짓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저기 20, 30년 근무한 분들도 있을 거 대통령 뭐 전화 왔다거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만우절에 하는데 지금 4월 1일 지난 지가 언젠데 이런 일을 하느냐. 네. 뭐 이렇게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청와대 출입할 때도 아마 대통령이 비서관들하고도 식사하는 경우를 제가 별로 못 봤거든요. 수석 이상. 뭐 이렇게 했는데 참 밑에 하급직들하고 한다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행보고 서민 소화는 더 대통령, 잘 될 거요 오히려. 소통 대통령, 네.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예, 이런 그 이미지를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상을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네. 박상용 박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이 행보가 이제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한 이벤트성으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네.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확실히 달라지고 있는 것을 생생한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뭐 이런 이벤트가 아예 없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벤트를 하더라도. 방금 이제 윤영찬 수석이 네. 했던 얘기가 그동안에 대통령하고 이 직원들하고 소통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아니 지금 모르셨습니까? 정무 수석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정무 수석도. 아, 바로 전직 대통령. 그럼요. 네. 아니, 그런데 지금 이건 당연히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시대에는 그래도 노무현 정부 때 가장 큰 강점이 탈권위주의 아니었습니까? 탈권위주의. 예. 민주화 시대의 상징처럼 보였던 대목이었는데 예. 이번에는 강도가 더 높게 탈권위주의가 아니라 아예 권위주의가 해체되고 있다라고 하는 네. 사실이고 그 앞건이 저는 예, 예. 방금 고 교수님은 그 야당 당사를 방문했다고 하셨는데 그보다도 저는 오히려 그 앞에 바로 직전에 넣으면서 시민들하고 사진 찍었잖아요. 예. 그리고 경호실장이 샤트를 누르잖아요. 예. 보셨습니까? 김치. 경호실장이 샤트를 누르는 이제 이런 모습이야말로 말 그대로 정말 권위주의가 완전히 해체되는 그래도 경호실장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경호를 집중해야지. 경호에 집중해야죠. 아마 그걸 하면서도 경호를 집중하겠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그러라고 그 모습이 한 상당히 말씀이에요. 압권이다. 그래서 네, 중요한 권위주의가 걸 놓치지 사실상 말라고. 해체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득표율은 41.1이었어요. 문재인 후보 대통령이 된 득표율은 41.1%인데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한 조사에서는 뭐 74.1이었고 잘할 것이다 하는 것이 그리고 다른 또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조사로는 잘할 것 같다가 83.8% 거의 84%까지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이거 이제 공항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어요. 잘못할 것이다는 10.2%고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 국민이 83.8%라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로는 잘할 것 같다가 74.1%로 지금 어쨌든 압도적인 긍정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우리 패널들께서도 짧게 좀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늘 정리를 잘하시는 박상현 박사가 마지막에 정리하실까요? 깔끔하게. 이번에 처음 뭐 처음 하셨어요? 꼭 질문을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주변에 물어보니까요. 질문 반복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좋으니까 가만히 있으시라 내용을 더 집중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세요. 왜냐하면 한 3분 지나가고 나면 무슨 질문을 했고 무슨 답을 그러니까 하는 건지 굉장히 좋다 그러는데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안 하겠습니다. 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잘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네. 박상현 박사부터 시작합니다. 자, 저는 83%가요. 예. 이제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예, 그렇죠. 83% 이게 당연한 거죠. 예. 지금 만약에 임기가 시작됐는데 잘할 것 같다가 50% 넣으면은 이거 국정 못하는 거죠. 네. 90% 넣어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 저는 83% 뭐 70% 9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기 막 시작됐고 또 여러 가지 행보를 보더라도 네.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예, 예. 83% 넣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네,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영신 박사, 고영신 교수님으로 갑니다. 83.8%로 나온 것은 뭘 보고 그랬을까요? 아마 인사 또 인사 사람 또 이렇게 쓰는 것. 협치를 하려는 그런 노력들, 네, 그 네. 이제 정치권과 네, 이런 네. 것들을 보고 아마 판단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개문발차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개문발차라는 것은 문 열어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제가 외교도 퀵스타트 그랬는데. 취임 준비 기간이 없었기 그럼요. 때문에 네, 그냥 바로 지금 출발, 바로 출발. 대통령 되자마자 출발을 한 거예요. 이걸 개문발차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개문발차가 상당히 사람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저렇게 바로 대통령 돼갖고 갈 경우 여러 가지 혼란이 많겠지 그런 우려들도 있었는데 순항을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잘 될 것 같구나 하는 생각도 했을 것 같고 또 그냥 하나는 오래전부터 한 것 같이 그냥. 본인 스스로가 뭐 난 자연스럽게. 준비를 너무 열심히 네, 했다. 그런 그 모습에. 준비된 대통령
맞나? 예, 했는데 예. 맞는 것 같네. 뭐 네. 이런 평가 아닐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종우 실장으로 갑니다. 네. 제가 찾아보니까 네. 정권 초기 그러니까 역대 정권 초기에 지지율? 거의 지지율 그 국정수행 평가 이 지지율은 70%가 거의 다 넘고 네. 특히 또 기억에 남는 게 김영삼 전 대통령도 예. 대통령 시작할 때 80%가 넘었었어요. 시작할 때.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처음 한 게 나는 칼국수를 먹겠다였습니다.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검소하게 그렇게 먹겠다라는 거고 그것도 국민들이 처음에 지지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이제 생기면서 온갖 비판을 이제 다 받으면서 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니 진수성찬을 먹어도 좋다. 일만 잘하면 칼국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또 비판을 받았어요. 예. 저는 아까 보니까 메밀국수를 드시더라고요.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자, 어저께 오늘 그저께 행보 정말 칭찬을 받고 칭찬을 받고 지지를 받고 있는데 예. 그러나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정말로 이 성과가 있고 결과가 있어야 그것도 나중 끝까지 이렇게 칭송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능력을, 실력을 이제부터 좀 보여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게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더 빛이 날 것이다. 그럼요. 그렇게 일을 잘하고 결과가 나오면 뭐 그런 뜻으로 칼국수의 추억을 써봤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옛말에도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출발은 출발이 좋다. 좋았기 그렇게 쓰였네요. 때문에 네, 맞죠. 그 출발을 보면 끝도 알 수 있다 그런 게 되고 예.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에 여러 보수 후보들이 기존에 문재인 후보 시절에부터 비호감도 많고 불안감을 많이 이렇게 그 국민으로 하여금 느끼게끔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아까 우리 고영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문제, 문고리 3인방으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부터 또 호남 총리부터 상당히 네.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 또 야당과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 예. 출발이 산뜻하기 때문에 네. 좀 더 끝까지 잘할 것 같다. 의외로 많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 것을 국민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능호 대표님.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가반을 못 넘는 40%를 약간 상회한 득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 60%가량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걸 늘 새겨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집권 초기 기대감 속에서 이런 프로테제가 나왔고 제 기억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처음에 70~80% 어떤 이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예. 제가 그때 51%에서 플러스 된 거는 아마 국민들의 기대감이다. 예.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또 국민들이 상당히 응원을 하고 있다. 예. 우리가 지난 탄핵 정국에서 보면은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이 항상 70~80% 되었어요. 그 비슷하네요, 이 정말. 여론이 계속 예, 예. 쭉 끌고 왔었는데 예. 저는 이 본인이 강화문 대통령이 되겠다 했던 예. 그러한 탄핵 민심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네.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마지막에도 대통령이 박수받고 떠나는 그럼요. 그런 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안 뽑았지만 참 그래도 일 잘했다. 고맙다. 그런 얘기를 듣고 떠나면 얼마나 좋아요. 서영 소장. 네, 최근에 그 SNS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뉴미디어에 현재 청와대를 가리키는 별명들이 꽃보다 남자, F4, 네. 친문 패권이 아니라 얼굴 패권이다. 예. 뭐 대통령도 훈남에다가 네. 임종석 비서실장에 조국 민정수석까지 저희가 봐도 질투가 날 정도로 이렇게 훈남들여서 저런 얘기를 듣고 서영 있는데 소장 청와대 있을 때도 그래도 인물도 괜찮았고. 감사합니다. 서영 소장도. 뭐 티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정권을 바꿔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첫 출발부터 너무 산뜻하고 잘한다. 라고 해서 점수가 배가 되는 것 같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얼굴 카페 해야지. 잘 못할 것 같다. 예. 그 조사에서 무응답하거나 아니면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16.2%인데요. 예.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24%입니다. 네. 즉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지지한 사람들조차도 한 7.8% 정도가 현재의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걸로 봐서 첫 출발치고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 끝까지 선전을 기원합니다. 예. 박사님. 예. 네, 지금 한 말씀. 우리가 네. 이제 시작이 좋다고 해서 끝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박근혜 정부도 시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작이요. 정말로 좋았습니다. 첫 여성 대통령 하면서 당시 메르켈하고 비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마십시다. 지금부터 정말로 마지막까지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 좋다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또는 5년 뒤에 좋으리란 법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칭찬하면서 잘한 것은 잘한다고 얘기합니다만은 긴장을 늦추지 마시라. 네. 그래서 말씀을 꼭 드립니다.
지당한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지당한 말씀인데 지당한 말씀인데 한마디 그러나, 이 말을 붙이고 싶으면은 첫 출발이 별로 안 좋았어요. 본인은 좋았는지 모르지만 누가 전직 박근혜 전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첫 출발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네. 그 대변인 임명하신 거 잘 알죠? 누구 임명했는지. 윤모 또 그다음에 총리 임명해갖고 낙마했지 않습니까? 아, 그 추억을 또 왜 꺼내세요 아니 지금? 우리 또 박상명 박사께서 또 그걸 그러니까, 또 알알이 기억하셔갖고 또 좋다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는 다 비슷한 출발 같아도 다르다. 오늘 네. 꼭 집어주셨고 이 기조가 예.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되길 바랍니다. 예 김영주 전 의원님으로 갑니다. 예, 아무래도 청와대 직원들이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 기간 동안에 말기 동안에는 마치 죄인처럼 생각해 왔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 특별히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점이 기살리기도 있고 네. 또 하건 실제 직원 식당이 얼마나 맛이 좋은가도 하고 네. 일반적으로 저도 방금 처음 봤습니다마는 보통 저런 부분은 대통령이 퇴임을 얼마 남기지 않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세리머니거든요. 예, 예, 자기 예. 직원들을 마지막으로 식당에 하는데 벌써 이제 그런 차례를 우리가 왔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 왔고요. 그런 예. 의미에서 정말 앞으로 그 광화문 시대를 맞이하면서 같은 직원들과 조금 기살리기를 하는 예. 그런 시동을 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기술부라 그러면 무슨 공무원인가 할 것 같아요 이종호 시장님. 뭐 조리라든지 수송부, 예, 예, 시설부. 그렇죠. 그 조리부? 시설, 전기 같은 거, 배선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시설부. 외부에 맡길 수가 없잖아요. 청와대는.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 그것도 다 기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 사람들이 계속 해야 돼요. 그렇죠. 계속 해야 되죠. 그래서 네. 이 특별히 공채를 해서 아. 왜 우리가 늘공 어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별정책 네. 공무원들은 다 어공이지만 예. 늘 공무원으로 거기 비서실장이나 수석들도 대통령 대면도 못하는데 직원들의 저는 반응은 당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도 문재인 그 신임 대통령이 조금만 변화를 줘도 그 변화 폭이 훨씬 더 크게 그런 것 와닿는 거 같아요.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김능구 대표님으로 갑니다. 당연한 게 뉴스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지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죠 지금 예. 기대가.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예. 이 기술직 공무원들은 많은 대통령들하고 근무를 해봤을 건데 그렇죠. 다른 대통령들도 이런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그 이상해요. 제가 볼 때는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한 격 파괴를 갖다가 네. 지금 그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계시다. 예, 우리가 예. 첫날에도 다 봐왔잖아요. 예. 그 어디 가시다가 어떤 길가에서 내려서 내려가지고.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예. 또 자기가 줌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주고 그게 이전에는 우리나라 그 경호의 관례상 거의 허용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과 국민과의 어떤 거리를 네. 굉장히 그 파괴를 하고 있다. 예. 예, 이런 측면에서 네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긍정 평가도 예. 80%가 넘게 받고 있고 예. 하여간 지금 이 소통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 일단은 약속을 실천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첫 민생 행보로 비정규직 없는 일터.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 거죠. 요 인천공항에서 인천공항을 찾아가서 일자리 챙기기도 본격화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대통령과 점심 요란한 인수위 없는데도 초기 국정 운영이 지금 이제 뭐 혼란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 속사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청와대 직원들이요 오늘 점심 초대를 받았죠. 대통령 오찬 연락이 오니까 에이 그런 못 믿어.
아이 무슨 대통령이 점심을 하자고 그러죠. 거짓말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초기 국정 운영 혼란 없이 척척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평입니다. 인수위도 없는데 문재인 인사 호평 좋은 얘기를 듣는다 그런 말이죠.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뭐 자기 사람이 아니고 흑수저 공무원을 발탁했다. 또 본관 아닌 비서동에서 업무를 하기로 했죠. 그리고 참모들과 소통, 토론하는 모습이 아마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민관 구내 식당에서 청와대 직원들과 오늘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고 깜짝 놀란 거죠. 진짜로 초대했네. 북핵 사드 위안부 해결을 위한 전화 외교가 시작됐고 주변 4강 특사로 외치의 시동을 걸었다. 그야말로 외치는 아주 퀵 스타트를 한 것 같아요. 준비된 대통령, 나라를 만들겠다 하자 이렇게 이제 일정을 알리니까 청와대 직원들이 설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한 공무원이 오늘 대통령과 같이 식사하게 됐어요. 참석들 하세요. 그러니까 기술직 공무원들은 오늘 초대한 거죠. 30분 동안 에이 장난하는 거야. 에이 거짓말 아니야. 서로 이러고 확인을 했다는 거죠. 윤영찬 홍보수석이 아니고 이제 국민소통수석이죠.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서 여민관에서 대통령과 직원들이 같이 오찬을 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한다. 진짜인가요? 그리고 청와대 직원들이 대통령과 오찬 연락을 하니까 못 믿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들 이분들은 이제 대통령 바뀌어도 계속 근무를 하는 분들인데 소통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직원들이 감격스러워하는 거 보면서 문 대통령께서 점심 같이 한 것은 참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서영호 소장부터 답변 시작하시죠. 네, 제가 볼 때는 오죽하면 저럴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동안 비정상이 일상화돼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비선 손님들은 프리패스하고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대통령 관저에서 얼굴 보기도 힘들고 청와대 실장